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잉여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많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주식 소각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소각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과 이익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는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들은 법인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게 되죠. 예. 반면 임원들은 법인을 경영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임원은 손익거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즉 말씀드린 임원이 법인을 경영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하고,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적용되어집니다. 즉 판관비 항목, 즉 급여나 상여로 표시되어지죠. 이 손익거래에 대한 세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죠. 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 1,400만 원까지 과세 표준입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예,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그리고 1억 5천까지는 35%, 3억까지는 30%, 38%, 그리고 5억까지 40%, 10억까지 42%, 그다음에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45%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주주인데요. 예, 주주는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것을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는 재무상태표에 적용이 되어지고요. 예, 자본 항목, 즉 중에서 자본금이나 잉여금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리고 여기에 주식을 소각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손익거래와 대비해서 자본거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의 세금은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어질 거고요. 네, 종합소득세율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의자가 발생하면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배당 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금융소득은 1년에 한 사람에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를 원천 징수하고 분리과세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 3천만 원의 초과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죠. 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식을 얘기할 거잖아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그 거래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주식 같은 경우 그 거래 차익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세가 붙으면 22%, 그다음에 27.5%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증여세죠. 이제 증여의제가 발생하면 역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억까지는 10%가 적용이 되고요. 1억 초과 5억까지는 20%, 5억 초과 10억까지는 30%, 그리고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마지막으로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본거래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은 이렇죠. 예, 법인이 1인 주주에게 1억을 배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 징수로 분리 과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1억을 배당했는데 2천만 원 빼고 나면 8천만 원이 초과되거든요. 그 초과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해당 주주의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케이스죠. 예, 여기 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주주가 한 3명 정도 됩니다. A, B, C로 나누어서 각각 지분율이 40%, 30%, 30%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1억을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1억, 그러니까 원래 그 배당은 그러니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분율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A 주주는 4천만 원, B 주주는 3천, C도 3천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위에 가보면 2천만 원까지 15.4% 원천 징수하고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 세 주주 다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15.4%로 분리과세 되겠죠? 그러면 1억에서 6천만 원 빼면 얼마가 남나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은 각각의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되게 되겠죠. 예.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눈치를 좀 채실 텐데, 배당의 실익이 있으려면 배당의 귀속자가 많아야 됩니다. 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2천만 원까지밖에 배당의 실익을 누릴 수가 없고, 이렇게 이 두 번째 법인과 같이 주주가 40%, 30%, 30%일 경우에는 각각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의 배당 실익을 받게 될 수가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제 가족 기업일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가족들에게 주식을 분산해 두는 것이 배당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대표님이 뭐 5, 60, 70% 갖고 계시고 배우자가 한 20%, 그 다음에 자녀들이 5% 내지 10%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 물어봅니다. 왜, 왜 이렇게 지분을 분산해 놓으셨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나눠 놓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식을 이동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업 승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이 목적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배당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지분율 차이를 많이 두면 실익이 없죠. 예. 지분율 차이를 좀 골고루 둔다면 각각 2천만 원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의 실익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식 소각과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거래 두 번째가 이제 주식 소각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주식 소각의 모든 것, 좀 장황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주주들이 있고요. 예, 주주들이 법인에게 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이제 팔아서 소각하려고 합니다. 잉여금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소각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러니까 주주 간 균등하게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균등하지 못하게 불균등으로 소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주식의 액면가로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제 시가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가로 그 소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 증여 공제 같이 공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서 그 주식 소각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액면 소각입니다. 자, 액면가 소각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주 두 명이 있고, 이 주주 두 명이 이제 법인에게 이제 소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인의 자본금은 5억입니다. 5억이고 이 주주 두 분은 2억 5천씩 투자를 했습니다. 자본금을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분율은 몇 프로죠? 5대 5가 되겠죠. 근데 시가를 평가해 봤더니 시가는 약 50억이었어요. 5억 대비 10배가 올랐죠. 자, 이 상황에서 소각을 할 건데 2억을 액면가로 균등 소각할 때를 보겠습니다. 자, 균등 소각한다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5대 5니까 각각 1억씩 총 2억을 수령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본금은 5억에서 2억을 소각했으니 3억으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1억씩 받았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1억을 빼면 이제 1억 5천씩 남겠죠? 둘이 동일하게 남았기 때문에 지분율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그대로 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했기 때문에 주주는 발생할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자본 총계는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자, 액면가 소각은 균등으로 소각할 시에는 세금이 없는데 불균등으로 소각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2억을 불균등으로 소각할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주주 A만 2억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되죠. 2억이 빠졌기 때문에 자본금은 역시 3억으로 감소하게 될 거고요. 대신 지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A만 받았기 때문에 A가 2억 5천에서 2억을 받았기 때문에 5천이 남게 될 거고요. B는 예, 소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5천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5대 5에서 어떻게 되나요? 16.6 대 83.3으로 변동이 되죠. 예, 뒷자리는 제가 뺐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시가로 50억을 시가로 계산해 본다면 16.6%는 8.3억이 되고요. 83.3%는 대략 41.6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주주 B가 지분이 높아지면서 평가액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만큼 자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A가 B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B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 어마어마하겠죠. 예. 이로 인해서 잉여금은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의제가 발생해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이 액면가로 소각할 때 불균등으로 소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면가 소각이 있는데 액면가 소각은 반드시 균등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시가 소각입니다. 우리가 뭐 직접 소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본금은 5억이었고요. 지분은 5대 5, 시가는 50억이었습니다. 자, 주주 A가 10억을 시가로 소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가 평가액이 50억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10억을 소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 A는 10억을 소각 대가로 수령하게 될 겁니다. 주주 A가 이제 시가로 소각을 하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법인이 주식 소각 시 이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양도소득세인데 이제 배당 의제가 되기 때문에 소각을 했기 때문에 배당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주주가 10억을 시가로 저, 양도를 해서 법인이 그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아까 배당이나 여기 시가 소각할 때 이제 의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한 문제라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죠. 예.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세액 공제입니다. 배당세액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떼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10%에서 20% 많게는 33%까지 배당세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뭐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뭐 11% 내지 25%가 될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그냥 그 10억 정도를 소득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배당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10에서 20% 정도의 배당세액 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율이 그냥 종합소득세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좀 절세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가소각이 세금이 좀 많은 편에 속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두 번째 또 이런 케이스가 있죠. 법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소각하지 않고 법인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세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양도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은 다르다고 그랬죠. 예. 주식은 그 양도차액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소각을 정리해 보자면, 시가소각은 이제 그 큰 금액을 시가로 소각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원하신다면,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대신 다른 방법보다는 세금이 조금 많이 나온다는 점. 그렇지만 그냥 일반 종합소득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10% 이상 절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주식 소각 중에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액면 균등 소각이었죠. 액면가로 주주가 전부 균등하게 소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은 없는데 아까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많이 언급을 드렸죠. 예. 자본금이 5천만 원 1억인 경우는
의미가 없겠죠. 예, 자본금이 뭐 5억이나 10억 이상 되는 법인들은 그렇게 해서 세금 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가소각 말씀드렸죠. 시가소각은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로 소각하는 것인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 액면소각은 세금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가소각은 세금이 나온다는 점 유의해 두시고, 그렇지만 일반 종합소득보다는 10% 이상의 절세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예. 증여공제 후 소각입니다. 그중에 특히 배우자 증여공제 후 소각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법인의 그 대표님과 배우자 두 분이 주주입니다. 자본금은 5억이고요. 지분은 3대 2였습니다. 그러니까 3억 대 2억, 즉 6대 4였습니다. 자, 시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50억이에요. 평가액이 50억인데 대표님이 이제 50억 중에 60%면 얼마죠? 5, 6이 30, 30억을 평가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6억을 이제 시가로 소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우자 증여 공제 후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그 사례를 예를 제가 뒷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법인이 있고 대표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배우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60%니까 50억에 60%면 30억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6억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배우자께서는 받은 주식, 그러니까 6억 원어치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에 대한 양도 대가 6억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먼저 주식을 증여했으니까 증여세를 볼까요? 증여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억, 뭐 10억, 30억 해가서 최고 세율 50%까지 있는데 공제란 게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는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그 증여세를 공제하게 되죠.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6억을 했기 때문에 주식 증여했을 때 세금이 발생할까요? 세금이 없죠. 6억까지는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양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양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하면 결국 이제 의제 배당이 되지만 양도로 하면 설명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자, 양도세는 언제 낸다고 그랬죠?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양도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6억에 받아서 6억의 법인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죠. 역시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발생을 하지 않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세금 없이 6억을 엑시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지만 2024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표님들이 정상적으로 이 방법을 실행하고 계신데, 사실상 이러한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이 주식 소각도 지금은 허용이 되고 있지만 몇 년 후에 아니면 단기적으로 2, 3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여건이라면 이런 제도가 또 변경되어져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빠르게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 임원은 손익거래, 주주는 자본거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자본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익거래는 종합소득세율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고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본거래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본거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식은 배당과 소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액면 소각은 반드시 균등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균등으로 할 경우에는 어, 증여 의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액일 경우는 시가소각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 부분 10%, 11% 이상의 세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시가소각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것은 배우자 증여 공제 후 하는 주식 소각이죠.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주식 소각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그 주식 소각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24년 결산 신고도 다 마치셨고 새롭게 4월을 맞았는데 이제 심기일전에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모두들 힘내서 올해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